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없는 재산을 상대로 재판부를 속이고 소송을 한다면 이게 소송사기죄가 성립될지를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관제인으로 쓰면서 발견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한번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사행위 취소송을 관제인이 수개하고 해외 부동산을 화해의 방법으로 한가하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아니면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그걸 수개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스페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화해의 방법으로 환가해서 이제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종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면책에 당연히 불만을 갖고 있겠죠. 채권자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사안이냐면 채무자는 작년 여름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채무자의 부친이 올 봄에 사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물려줬으나 모친과 동생들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채무자가 물려받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파산 선고 이후의 신득재산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채무자의 파산 선고 재단에 편입될 수 없는 자유재산이라고 했죠. 자유재산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가 포기한 재산,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재산,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서 면제재산 결정이 난 재산, 그 다음에 압류가 금지된 재산,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 신득재산 중에 대표적인 게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뭐 직장에 다니면서 벌은 소득,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은 상속재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복권 당첨금, 뭐 우연히 누구한테 받은 뭐 증여소득. 이거는 파산 선고 이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뭐 거액의 재산, 뭐 빌딩하고 조그만 빌딩하고 아파트인 것 같아요. 모친과 동생들이 물려받고 이제 채무자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도 사실 관제인이 환가를 못 했는데 여기 나오죠. 파산의 법리로는 위 부친의 상속재산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이라고 하죠. 신득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파산재단에서 터치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채무자의 처분에 맡겨진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이 신득재산을 가지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파산관제인은 터치할 수 없는 재산이랍니다.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만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고 금액의 다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파산관제인 한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단순 승인을 하건 상속 포기를 하건 파산재단은 편입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행위 법률 제385조 및 386조는 오직 파산 선고 전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한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파산재단에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 선고 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제인은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파산 채권자에 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신청이 있고 파산 선고 전 요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파산 선고 후에 돌아가신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준은 파산 선고 전 사망이냐 선고 후 사망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취급은 파산재단에 편입되는가 신득재산으로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안으로 돌아가서 위 사안에서 결국 파산 선고 후 사망이 명백하므로 부친의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일부가 파산관제인에게 알리지 않고 민사법원에 부친이 상속재산의 사행위를 원인으로 보전처분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익자인 모친과 동생들을 상대로 사행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을 관제인은 종결집회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자에 대한 제재와 관제인의 조치는 어떻게 할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상대로 가처분 내지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금지되는가 혹은 본안 소송도 금지되는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파산 선고 이후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은 원칙적으로 권리 보이익이 없어 소각하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익자, 즉 모친 내지 형제들이 상속부동산에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 등 보존처분도 이의를 통해서 취소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 채권자는 관제인이 신득재산으로 파산전에 편입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부를 속이고 보존처분을 하고 현재 본안소송에서 사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니 이 채권자가 대부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관리업체죠. 그래서 법의 어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일반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 멋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능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 전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파산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파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564조가 있죠.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고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제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악용하여 명백히 파산전에 편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즉 파산 선고 사실을 사전에 혹은 심리 전에 혹은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알 수 없는 민사보전재판부 내지 민사본안재판부를 속여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보존처분을 득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이미 소송사기의 실행이 착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의견은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결국 이제 채무자는 면책받았고요. 그 민사소송은 가족들, 어머니나 여동생의 변호사가 알아서 잘 파산 면책의 법리를 잘 이용해서 그 방어를 아마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파산 관제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채권자가 아마 소송에서 졌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하여튼 전개 과정이 특이한 사건이 특이한 사례라서 이렇듯 이제 어떤 케이스로 Q&A로라도 남겨놓고 혹시 훗날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보존을 해놨습니다. 훗날 이런 비슷한 사안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하는 채무자 측에서는, 가족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파산 법리 및 일반 민사 법리를 잘 리서치하고 하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우리 악의적인 채권자에 대해서는 소송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